시작된 건가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10월에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벌써 저희에게 세 번째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코스모스 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시원한 바람의 상쾌함, 여러분 가을 느껴지시나요? 네, 이런 가을과 함께 잠깐의 여유를 가지고 함께 쉬어갔으면 합니다. 또한 그 여유를 코스모스 TV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특히 네, 가을 특집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저희 코스모스 TV 가을 특집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월 9일은 무슨 날이죠? 10월 9일? 공휴일, 맞아요. 쉬는 날입니다. 네, 10월 9일은 바로 한글날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해서 약 3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그 세상에 반포되었는데요. 한글날은 1926년에 처음 창제되어서 2006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은 한글이 세상에 나온 지 578년이 된 셈이 되는데요. 요즘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과 함께 한류 문화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어는 이제 하나의 국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7,700만여 명이며 전 세계 언어 중에 모 사용자 수에 따라서요. 한국어의 순위는 14위라고 합니다. 네. 2020년 기준 39개국의 1699개 교회에서 한국어를 채택하였고요. 약 16만 명이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니 여러분 정말 엄청난 숫자이지 않나요? 네, 한글의 우수성은 세계 언어학자들도 일찍이 인정했는데요. 유네스코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말뿐인 언어 2,900여 종의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진행한 바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소설 대지를 쓴 미국의 작가 펄벅은요.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스는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하였는데요. 여러분 특히 언어 연구학으로 세계 최고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대학에서는요. 세계의 모든 문자를 놓고 합리성, 그리고 과학성, 독창성 등의 기준으로 한 순위에서 한글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금년에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 한류와 관련된 단어 26개가 새로 실렸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그런데 이 단어들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보실까요?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펴내는 이 사진은요. 지난달 업데이트를 하면서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를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네, 발표에 따르면 세계 OECD, 새로 OED에 실린 한국 관련 단어는 음식, 음악, 정통, 사회 이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데요. 가장 먼저 K, 여러분 K, 코리아 할 때 K, 한국 또는 그 문화와 관련된 명사를 형성하는 복합어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K-드라마, 한류, 먹방, 치맥, 만화 등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단어의 어원을 예시 등과 함께 실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 대박, 대박도 OED에 실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대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우연히 얻거나 발견한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명사. 우연히 얻거나 발견한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명사. 그리고 열렬한 찬성을 뜻하는 감탄사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저 이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죠. 네. 또 한국어의 호칭인 누나, 오빠, 언니도 성별과 나이 차이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라는 설명과 함께 사전에 올랐습니다. 네. 저는 여자여서 오빠라는 데에 대한 추억이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이 밖에도 한국식 영어, 스킨십, 그리고 파이팅. 네. 각각 스킨과 십의 합성어 파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응원과 지지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기야 콩글리시를 따로 소개할 정도였으니 이 정도는 새로 소개된 애교로 봐달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스킨십, 파이팅.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리고 한국 전통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인 동치미, 갈비, 불고기, 삼겹살, 반찬, 김밥, 잡채 등은 모두 오래전에 등재된 것인데요. 이번에 표기된 설명 등을 새롭게 가다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PC방, 당수도, 트로트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다문화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글은 필수 불가결한 말인데요. 다문화인들이 배워야 할 한글이 세계 속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죠. 네, 여러분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꼭 등재되었으면 하는 또 언어 단어들이 있으면 설명과 함께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핸드폰을 잠깐 두 번째 소식 전하기 전에 한번 보고 갈까요?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네, 토크보이스님, 안녕하세요. 해피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채채님, 안녕하세요. 네, 타로모모님, 파이팅! 채채님, 오늘 의자가 엄청 편해 보이네요. 사장님 같아요. 제 포스가 좀 나나요, 오늘? 어떠세요? 채채님, 깐부가 등록되지 않을까요? 네, 요즘 오징어 게임 엄청 대박 유행 치고 있죠. 전 세계 넷플릭스가 공급되어 있는 전 세계 나라의 83개국에 전체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에 나오는 깐부. 네, 깐부가 등록되지 않을까요? 깐부가 무슨 뜻인지 저희 채채님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홍인명님. 네, 흥미롭네요. 네, 홍인명님은 어떤 글이 어떤 단어가 이 OED 단어가 등록되었으면 하나요? 네, 잘한다님 안녕하세요. 네, 다문화 이모 안녕하세요. 한글을 참 이쁘게 또박또박 잘 읽어주시네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잘한다는 등재되어 있겠죠? 네, 한번 찾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디 잘한다님께서 깐부는 치킨집이 아닌가요? 크크크, 오늘 저녁은 치킨으로. 맞아요. 깐부 치킨, 호프집 정말 유명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녁으로 여러분 치킨 좋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손수혁 로이어드 대표 변호사가 AI와 관련된 지식산업 법조시장의 고질병을 치유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그 AI의 인공지능 법조시장 고질병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직결이 되어 있죠. 네. 인공지능 AI,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딥러닝, 빅데이터 등으로 무장한 AI는
단순 노동, 간단한 예측을 넘어서 경험, 감정, 양심 등이 반영되는 법률 분야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의 고문 변호사이신 손수혁 변호사님께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조선 비지에는요, 로이어드, 음주운전한 노엘 징역 8개월, 리지 벌금 700만 원 예측이라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네. 인공지능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이어드 컴퍼니는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와 유사 판례, 그리고 최고 중형 판례 등을 머신러닝 기법과 AI 기술을 활용해서 찾아주는 로이어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네, 로이어드는 1심 형사 판결물의 수만 건을 확보해서요, 머신러닝 기법으로 AI를 학습시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30에서 70여 개의 변수로 판결문을 해부하고 분석 내용의 그 정밀성 그리고 정확성까지 매우 높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손수혁 변호사님께서는요, 전체 사건의 평균 형량을 계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수십 개의 변수를 고려해서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형량을 예측해낸다라고 했습니다. 이용자의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주는 것도 로이어드만의 핵심 기술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이어드는요,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분야부터 먼저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차차 여러 분야로 그 대상을 넓혀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국에서 생활하는 많은 다문화인들은 한국 형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음주운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형벌을 받는지 알기가 어렵죠. 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서 물어보면 바로바로 그 해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다문화인들에게 매우 유효한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회원가입은 로이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로이어드라고 치시면 바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네, 주소는 나오나요? 저희 화면에 검색하세요. 그냥 여러분 로이어드 http://www.lawired.co.kr 네, 제가 바로 읽었는지 모르겠고요. 네이버에서 로이어드, 구글에서 로이어드라고 치시면 네, 바로 뜨니까 지금 같이 검색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희 담당자님께서 채팅창에 이 링크를 같이 좀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함께 이 채팅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수혁 변호사님께서 저희 고문 변호사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면서 이런 서비스까지 다문화인들에게 정말 유용한 이 서비스까지 개발을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다문화 이모저모 시간에 특집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짧게 소식을 2개만 전하고요. 네, 2개만 전하고 지금부터 스페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문화 이모저모 가을 스페셜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스모스 고민 상담소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누가 나와 있을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번 시간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과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고민이 들어왔는지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해결해 드릴 유정순 소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미 나와 계신가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와 인사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단법인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부설
다사랑 가정상담소 소장인 유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네, 소장님께서 이렇게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소장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1990년대부터 상담 공부를 계속 시작해 왔고요. 그동안에 저희 상담소뿐만 아니라 사랑의 전화, 생명의 전화,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YMCA, 남성의 전화 등등에서 상담을 지속해 왔고요. 2005년부터 전문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요. 학교 군부대에서 인성교육과 상담, 그리고 성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셨고요. 또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강사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국가기관뿐만 아니고요. 연세대 미래교육원이라든지 서울시 평생교육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한국교육원 등에서 카운슬링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전문 강연과 더불어서요, 부부 세미나 등도 함께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네. 요즘 코로나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근데 저희 상담소는 뭐 여전히 많은 일로 바쁘고, 또 제가 어제도 3박 4일간의 아주 빡센 지방 출장을 다녀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상담과 교육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조금 샜죠. 아직 목이 조금 어제 좀 무리를 해서 조금 목소리가 좀 잠긴 상태입니다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저희는 세미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강의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학교나 군부대 강의 같은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래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계신데요. 그 바쁜 와중 속에서도 또 책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책을지 좀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예, 이것입니다. 제가 아주 많이 바쁜 스케줄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책을 이렇게 쓸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의 일부를 묶어서 펴낸 책인데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누구라도 다 읽을 수 있게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렇게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간 한 번도 책을 안 읽었던 남편들도 다 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누구라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해 주세요. 네, 보이시죠? 눈으로 듣는 남편, 귀로 보는 아내. 어떻게 눈으로 들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책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옆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요. 제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저도 소장님에게 이제 책을 선물 받아서 조금 다 읽어보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네요. 네, 그래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쉽고 그리고 금방금방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책으로, 아니 스테디셀러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짧게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런 내용 같아요.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 그리고 자녀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가정의 행복, 또 가정 치유, 마지막으로 삶의 활력소, 이런 단어로 이 책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어디서 구입하냐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 알라딘, 뭐 교보문고, 예스24 어디서든지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요.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 소장님의 강의를 직접 듣지 않으셔도 생생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 이렇게 소장님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책 냈던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오늘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따로 있죠.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저희가 가을 특집으로 고민 상담소를 지금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상담소, 어떤 고민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긴장이 되어서요. 네. 여러분, 고민. 네. 오늘은 많은 고민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두 가지 고민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고 거기에 솔루션을 제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을 읽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 여러 인사말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채팅창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드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고문 변호사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네요. 맞아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손수혁 변호사님, 정말 저희 쪽에 고문 변호사로서 활동해 주시면서 네, 좋은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국강님, 로이어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네요. 타로모모님, 로이어드 검색. 네, 여러분 지금 바로 검색해 주세요. 네, 소장님은 로이어드 검색해 보셨나요? 네,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벌써 회원 가입했습니다. 와, 벌써 네. 회원 가입까지 해주셨네요. 역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 소장님은 다르시군요. 째째님께서 소장님께 인사해 주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타로모모님께서도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한다님께서 소장님 책을 보셨나봐요. 와우, 벌써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교보문고에 갔었는데 소장님이 출간하신 눈으로 듣는 남편, 귀로 보는 아내라는 책을 얼른 구입했어요. 구입까지 해주셨군요. 와,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네, 두고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두고두고, 네, 항상 곁에 두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시죠? 목소리가. 채채님, 이 책 읽어봤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와, 네. 대단하십니다. 네, 채채님,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네, 소감 짧게 남겨주시면 네, 제가 소장님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저희 고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뢰인 밀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나라면이라는 나의 고민으로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뢰인 밀크님. 고3 되는 딸 아이가 학교에 안 갑니다. 온라인 수업도 참여하지 않고 친구들과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벌써 고1 2학기부터 가다가 안 가다가 아슬아슬 올라갈 수 있었어요. 공부의 의욕도 떨어져서 집에서 폰만 하고 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신치료, 학교 전학, 그리고 여러 번 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도 힘이 없습니다. 좋은 길이 있습니까? 라고 해주셨는데요. 약간 이제 외국분이 쓰시다 보니까 이제 문장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3이 되는 딸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엄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 같아요. 네, 소장님 어떠세요? 이 질문을 들어보니까.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솔루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 상담소장인 제 입장에서 의견이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딸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 엄마가 생각할 때요? 네. 학교를 안 가고, 네,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폰만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딸은 왜 학교를 안 갈까요?
학교에서 혹시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럼 사춘기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춘기 사춘기. 때.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안정감은 어디를 통해서 얻을까요? 부모. 네, 부모 또. 그리고 환경. 내가 처한 환경? 그렇죠. 네. 학교, 또 친구들. 네.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은 사실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 관계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아이들의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 관계가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딸은 친구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잘 친구가 좋은 친구나 가까운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도 같이 어울리거나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일단 정신치료도 했고 학교 전학도 했고 여러 가지 벌써 해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치료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 부모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가정의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떤지, 엄마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또는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심리적인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여러 가지 뭐 시댁 갈등이라든지 남편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심리적인 건강성이 이미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모들이 알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사춘기 때거든요. 그래서 주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 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 따라 다르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본격적으로는 중학교에 가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왕따라든지 뭔가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걸 겨우 견디고 고등학교에 갔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더 학습도 어려워지고 친구도 없고 이러다 보면은 더 아이들이 이제 학습에 대한 의욕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솔루션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다르고 이 아이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상의 문제라든지 학교의 환경 또 집의 환경 여러 가지 이 에콜로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즉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또는 처해 있는 생태계 이 아이를 중심한 생태계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는 조금 더 면밀한 상담을 원하시면은 상담실로 좀 전화를 주셔가지고 먼저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나 자녀 상담은 어머니가 부모가 먼저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생태계를 알지 않고서는 아무리 아이들을 상담을 해도 다시 그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다시 이 아이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 환경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어머니께서 먼저 상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방문 예약 상담을 해서 좀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아이 입장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이가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학습도 못 따라가고 또 굉장히 그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더 집중력도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공부해라, 뭐 해라 이렇게 잔소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학교를 졸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뭐 꼴등으로 가든 뭐 어쨌든 유급을
뭐죠? 학교를 졸업을 하는 것이 최대한의 목표로 두고 아이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공부에 초점이 아니라. 아이가 최소한 유급되지 않고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 일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 정도로도 괜찮다. 네가 학교 졸업할 정도로만 신경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먼저 아이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다가가는 대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가가는 대화라는 것은 공부했어? 뭐 했어? 이렇게 해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거나 엄마를 부를 때 얼른 가서 응대를 해서 아이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 또 핸드폰 하고 있어? 수업 들었어? 뭐 했어? 숙제했어? 이런 것은 아이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에요. 어차피 이 아이는 지금은 수업도 잘 못 따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실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목표는 졸업이다. 졸업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두시고 아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공부를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뭐 하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졸업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 정도면 좋은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소장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 네. 그만큼 지금 사춘기 조금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어렸을 때 이 가정의 문화라든지 엄마 아빠에 관해서 그리고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족의 환경 이 속에서의 갈등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봐야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오겠지만 첫 번째 이 자녀와 아이가 해야 될 일, 자녀와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졸업을 목표로 간다. 맞나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졸업을 목표로 간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잔소리는 하지 말고, 그렇죠. 네.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부르면 무조건 달려간다. 그렇죠. 네.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더 많은 내용들을 이제 너무나 짧게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솔루션을 이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소장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상담실에 연락하면 구체적으로 또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상담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는 그 다음입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다문화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 검색하셔가지고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꼭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실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목표해야 될 거는 일단 어머니 상담 먼저 받고요. 자녀가 이제 졸업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머니는 아이가 필요할 때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 달려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 생각이 좀 들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고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의뢰인은 별님께서 해주셨는데요. 별님은 어떤 고민을 저희에게 주셨을까요? 네, 남편과 나이 차이는 2살이지만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많다. 남편이랑 내가 동세대가 아니라 마치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같은 세대인 것 같다. 사고방식이 9세대라서 재미없다고 느껴버린다.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보면 답답하다. 라고 해주셨네요. 우선 남편이 2살 차이인데 동세대가 아니라 친정아버지 같이 느껴진다. 너무나 저희 한국 사회 남자들이 아직도 권위적인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더 고민이신 거는 이분은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걸 답답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장님. 네. 어떠세요? 네, 별님의 마음이 너무나 제가 공감이 됩니다. 상담실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상담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저 또한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서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왜 남편과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세대 차이를 많이 느낄까? 일단 별님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가 제가 좀 궁금해요. 네,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제가 예측할 때 일본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세대 차이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약 20년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편이 일본 사람이지만 한 20년 이상 앞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의 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20년 이상 차이 난다. 자기 할아버지 세대와 비슷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 지금 남편분의 나이나 이 별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 50대 이상 남편들, 50대 이상 되신 또는 40대 후반의 남편들이라면은 굉장히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굉장히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고 문제는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고민은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통이란 게 뭘까요? 소통이란 게. 소통. 네. 소통. 서로 통하는 거? 자유롭게,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사이? 그러니까 내가 A로 물으면 A로 대답이, A-로 대답이 와야 되는데 A로 네. 물으면 D로 대답을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문서답? 네, 동문서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은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짜증이 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공부라든지 소통에 대한 공부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일방적인 소통, 그건 소통이 아니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소통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 세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지금은 이 세대가 너무나 빨리 변화가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런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소통이 잘 될까요? 여러분 소통이 잘 된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남편분들보다는 우리 아내들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쭉 들어가 보면은 그다지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나는 소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또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은 뭐냐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인데 그 선택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상대방을 뭔가 힘들게 하지 않고 잘 흐를 수 있게끔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입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극이 오면은 반드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은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이게 뭐예요? 너 왜 그래? 라고 하면은 그것을 공격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궁금증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상대방이 말하는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에 의해서 또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극에 누구나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이렇게 그것을 돌려서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의 건강성에 따라서 소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먼저 누가 소통의 시범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네, 바로 내가 좀 더 소통을 잘한다면 내가 남편과 이야기할 때 소통의 어떤 표본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문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소통이 안 되는지 예문이 없습니다만은 남편이 예를 들면은 야 임마 아빠 시대는 이런 것이 있긴 한 줄 알아? 아빠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랐어. 니들 제대로 뭐야 지금 호강한 줄 알아야지. 귀한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한테 통할까요?
아니요. 전혀 안 통하죠. 애들 완전 짜증내죠. 그러면 우리 별님이 그런 남편에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소통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 옛날 말만 하는 거야. 옛날 말만. 우리 옛날에는 말이야. 아빠가 클 때는 말이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해준 게 뭘까요? 그걸 무시하고 그런 거 옛날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구나. 당신은 자랄 때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먹을 것도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의 말을 탁 부정하거나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구나. 그 그랬구나. 남편의 말이 어떤 말이든 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랬구나. 당신은 그랬구나.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구나. 이렇게 먼저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하고 소통을 도와주려면. 그런데 여보, 요즘은 좀 애들이 시대도 많이 변하고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걸 잘 모르긴 하죠. 당신 시대하고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내가 질문을 하면서 시대가 좀 변하고 있음을 좀 인지시켜 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먼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항상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별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그랬구나 하고 그렇죠. 공감해주는 게 그렇죠.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이든 남편이든 상대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그때 상황, 상대의 그때 생각, 상대의 그때 감정이 그랬구나라고 그대로 존중해주는 마음.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대로 공감해 줬을 때 이 말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내 생각이 소중하게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안심감이 들기 때문에 그 감정적인 것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감정의 공기가 빠지게 돼요. 그러면 감정의 공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성이 돌아오겠죠. 그죠? 그 이성이 돌아왔을 때 내가 다시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맞아요. 당신이 자랄 때는 한국이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음식도 귀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공감을 해주고 그런데 여보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도 굉장히 잘 사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은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을 부드럽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별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도 라떼는 이라고 하는. 맞아요. 라떼는. 요즘에 라떼는 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별님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맞아요. 이게 시대적으로 일본뿐만 아니고 선진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 사회와하고 발전적인 면에서 좀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한국이 사회 변화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구나, 사고에서는 조금 더 뒤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외적인 발전에 비해서 네. 우리들의 내적인 사고방식은 좀 늦게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한국은 지금 너무나 급변해서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변화의 속도가 정말 너무너무 빠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우리 의식의 속도가 좀 못 따라가는 거죠. 그 네. 변화의 속도가. 의식의 변화가. 그래서 좀 느껴지는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저희 한국 사회가 정말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발전되면서부터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하고 정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세대 갈등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주의 갈등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갈등까지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별님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별님 네. 같은 분들도 이게 좀 더 상담실에 전화를 해서 네. 좀 더 소통의 방법들을 조금 더 이렇게 잘 배우시면은 굉장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세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가는 사람이 먼저 해야 그렇죠. 한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극과 반응, 자극을 하면 반응이 오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서 선택이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것이 소통이다라고 네.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네, 저도 가서 꼭 그랬구나라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네. 실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는 네.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궁금한 것을. 여러분들이 네. 그랬구나 하라고 그랬더니 그랬구나를 6개월 동안 했는데 왜 안 되죠?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랬구나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뭐가 네. 그랬구나야 짜증나게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됩니다. 네. 우리 아들이 그랬구나. 그런 다음에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그렇게 그 친구하고 싸우게 됐어? 이런 식으로 네. 더 이렇게 짧게 이게 조각조각 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공감해주고 또 질문해주고 대화는 공감과 질문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반복이 일어나면서 바로 자연스럽게 소통이 그렇죠. 연결이 이루어지는 되죠. 거죠. 연결. 그렇죠. 네. 네. 그랬구나. 다음에 꼭 공감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요. 이런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존중의 마음이 이렇게 챙겨나는 것 같습니다. 네, 별님과 밀크님의 두 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그러면 소통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소통은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소통은 호흡이다. 우리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어야 되죠. 숨을 들어 마시면 뱉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는 숨이 들어오긴 했는데 나가지 못할 때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소통은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을 잘 하지 못하면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이 사람이 호흡이 있는가 없는가로 판가름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또 상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줌으로써 서로가 들숨과 날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네, 소통은 호흡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밀크님과 별님의 사연을 들어봤고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솔루션을 찾고 싶다 하시면 저희 다사랑 가정 상담소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요. 네, 저희 채팅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로부모님께서 부모를 팔아 친구를 산다.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를 그만큼 사춘기 시절에 친구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타로부모님께서 또 아빠는 항상 맨 나중 슬프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 말에 아빠는 항상 맨 나중 슬프다. 네, 아빠는 항상 1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자녀가 뿌리를 제대로 내려가려면 아빠의 자리를 1번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자녀 교육을 확실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빠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라 아빠의 위치, 그 아빠를 통해서 제일 사랑하는 내 아이가 왔기 때문에 가장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아빠야. 이렇게 해서 아빠의 부족함이 아니라 아빠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을 아이에게 잘 인식시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의 뿌리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뿌리는 아빠야. 저희의 뿌리도 아빠가 맞죠? 그렇죠. 네. 네, 아빠의 자리를 세워드릴 수 있도록 저희 다 함께 노력해보는 가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잘한다님께서 상담 내용을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아이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잘 살펴봐야겠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마 잘한다님께서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채님, 뭘 해도 항상 내 편이 있다는 믿음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밀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장님 이 밀크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밀크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게 바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아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면서 사실 엄마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답도 내가 성장했을 때 아이의 문제가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아이의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닮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내가 나 자신으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사춘기를 그렇게 지나면서 엄마가 건강하게 자존감 있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면 아이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더라도 다시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엄마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초점이 아니다. 엄마가 초점이다. 내 자신이 초점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네, 우리 밀크님. 밀크님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타로부모님 2살인데 한국 남자가 정실 연령이 너무 높아서, 네, 정실 연령이 너무 높아서 정말 높은가요? 철이 남자가 먼저 드나요? 여자가 먼저 드나요, 선생님? 글쎄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겠죠. 건강한 사람이 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타로부모님께서 또 소통은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정말 재밌는데요. 고통, 중통, 다음이 바로 선생님 뭘까요? 소통이에요. 네. 아주 센스 있네요. 고통, 중통, 소통. 아, 네, 센스 있는 저희 타로부모님 애청자이십니다. 네, 아재 개그도 소통이 안 되고 라떼도 소통이 안 되고 아, 불쌍한 아빠들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저희 아빠의 자리를 먼저 세워주셔야 한다. 우리의 뿌리는 바로 아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공감하고 저희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내국인 가정들, 선주민 가정들도 이 말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장섭님께서 안녕하세요. 참 의미있고 좋은 상담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타로부모님께서 마지막 소통은 호흡이다. 짱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 소통은 소장님? 호흡입니다. 네. 아, 홍인명님께서 마지막으로 집에서 고양이보다 순이가 뒤에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네, 그러면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아버지의 자리가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가. 그렇죠.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중요한 건 아버지들을 교육에 많이 보내시는 게 좋고요. 네. 근데 아버지들이 교육을 잘 오지 않죠. 그게 남자들 음. 특성이거든요. 이게 교육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남자들은 남의 말을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체의식이 강하거든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더 잘한다. 이런 게 남자들은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부터 배우는 것에 대해서 여성보다 훨씬 떨어지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고가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 세계가 옳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조금 그 밖의 세계와 연결되는 걸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코스모스 TV에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아빠한테 도움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엄마들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당신 이것 좀 봐요.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항상 하면 될까요? 자기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의 마음을 열려면은 상대한테 이것을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오늘 우연히 코스모스 TV를 봤는데 고민 상담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빠한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잘 키우려면은 아빠의 자리를 잘 세워주고 아빠를 뿌리기 때문에 잘 모셔야 된대요. 그걸 내가 되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반성했어요. 당신도 다음에 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코스모스 TV를 한번 봐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변해야 되겠죠. 그죠? 남편을 더 잘 모시고 남편에게 더 친절하고 더 이렇게 많은 애정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남편들은 사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순수하고 착해요. 그 본질을 여러분들 잘 몰라서 우리 남편은 말 안 들어요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남편의 마음을 잡는 일이에요. 놀랍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이어가면서 들어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채채님께서 그러면 엄마를 무시하게 되면 어떡하나요? 유유, 안 그래도 가부장적인 가족이 많은데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거기서 한마디만 할까요? 네. 네,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말 버릇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말 버릇이 항상 이렇게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그 말하면 또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같은 걸로 내 마음을 전하면 참 좋아요. 여보, 나는 당신이 훌륭한 아빠였으면 참 좋겠어요. 또 나는 당신이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끔 당신이 말을 할 때,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이 볼 때 당신을 존경하지 않을까봐 그것도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당신이 좋은 사람으로서 좀 더 예쁘게 말해주면 참 고맙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의 마음 아픈 것을 그냥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네. 문자를 조금 해서 보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문자도 활용하는 요즘엔 또 카톡도 많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 이모티콘 예쁜 것도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용해서 서로 네, 소통은 호흡이다라는 말 잊지 말고 가족 간의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한 달간 진행하게 될 다문화 이모저모 가을 스페셜 특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스모스 고민상담소 첫 번째 시간을 유정순 소장님 모시고 함께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다음 주 이모저모 시간에도 코스모스 상담소 고민상담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데 질문 등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코스모스 TV나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네, 구글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밀크 별님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익명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실명은 나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고민을 적어주시고 이 방송 꼭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19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네, 준수하시면서 그리고 또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도 꼭 잊지 마시고 하시면 여러분들 코로나19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침 저녁 무척 쌀쌀해진 가을입니다. 이런 한절기에 코로나와 더불어서 감기도 함께 조심해야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또 나오실겠죠? 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마지막 인사하시고요. 네, 인사 나눠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그리고 꼭 책도 읽어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더 기쁜 일로 또 더 보람된 일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수다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다문화의 사랑입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유정순 소장님 모시고 고민 상담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만날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